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챕터 2장의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무엇인가? 컴퓨터에서 입력되거나 생성되는 데이터 값은 모두 상수이고, 이러한 상수인 데이터의 값을 저장하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는 실제 컴퓨터의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하면 은행원은 찾은 돈을 접시에 담아서 줍니다. 이럴 때 돈이 담는 접시가 변수이고 담기는 돈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상수 데이터만에는 어, 상수 데이터만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서 임시로 데이터로 저장하고 적절한 상황과 지점에서 저장된 변수를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값을 담는 그릇을 변수라고 하고 담기는 값을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값들이 저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요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양념과 재료를 미리 손질을 해서 적절한 그릇에 담아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름을 입력받아 확인을 하고 출력하는 등 변수에 담긴 데이터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값을 여러 곳에서 재활용하거나 분별을 할 때 변수 하나에 담아서 꺼내 쓰게 되면 프로그램이 간결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유지 보수할 때도 아주 수월합니다. 대신 상수는 변수에 담기는 데이터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새로운 데이터가 담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변수에 데이터 갱신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변수로 옮겨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변수에 데이터를 옮기다 보다는 변수의 데이터를 다른 변수로 복제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옮긴다고 해서 기존의 변수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변수 선언에 사용을 할 때는 파이썬에서는 그 규칙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영문자, 대문자와 소문자, 그리고 숫자의 조합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변수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규칙만 지킨다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수의 이름은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특수문자는 언더바, 언더스코어만 포함할 수가 있고 변수의 첫 문자로는 숫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파이썬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식별자로 사용 불가능한 예약어는 if 문이라든가 else, else if, for, and, while, with, or, not, 뭐, non, local, lambda, is, in, return 등 문법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약어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어가 아니더라도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되는 input이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이런 내장 함수나 모듈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명명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영문자의 대문자, 소문자와 숫자, 언더스코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되고, 첫 글자로 숫자가 올 수가 없고, 파이썬에서 이미 사용되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린트나 인풋 같은 내장 함수나 모듈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글로도 변수의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OS, 즉 운영체제마다 한글의 인코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명명 규칙을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하자. 그럼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이름이라든가 함수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 등을 통틀어서 우리는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식별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나 기능 또는 객체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식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입력되거나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프로그래머가 변수에 담아 재활용을 하거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별자는 가급적이면 단순 명료하면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별자는 두 단어 이상의 조합으로 식별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글자 이상의 조합일 경우에는 가독성, 즉 읽기 편리하는 거죠. 이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낙타봉 표기법을 사용을 하거나 언더스코어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낙타봉 표기법은 두 번째 이유로 시작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스코어, 언더바죠. 이런 특수 문자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낙타봉 케이스는 카멜 케이스와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y name 혹은 your name처럼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낙타봉
낙타봉 표기법이라고 하고, 카멜 케이스라고도 합니다. 또는 my name, your name, 토탈 스코어와 같이 언더바를 사이에 사용하는 특수 문자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언더스코어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 뱀 표기법, 스네이크 케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 방식은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낙타봉 표기법보다 스네이크 케이스 표기법이 더 가독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your name 보다는 your name이 훨씬 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어쓰기 문자도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식별자를 만들 경우 단어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낙타봉 표기법이나 뱀 표기법, 스네이크 케이스 이런 식별자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식별자를 만들 때는 가급적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컴퓨터 언어마다 식별자 명령 규칙은 모두 비슷합니다. 단지 변수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은 주로 명사로 만들고, 함수의 이름은 주로 동사와 명사의 조합으로 만드는데, 함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변수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서로 이름만으로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많은 양의 코딩을 할 때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규칙은 단독으로 코딩할 경우에, 협업으로 코딩할 경우 모두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 짓기 관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보자. 변수를 선언을 하고 선언된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변수에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수나 상수값이 선언된 거를 데이터에 즉시 저장하는 거를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줄여서 변수의 초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특정 위치에서 데이터를 재활용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 초기화한 예입니다. 네임 변수 선언하면서 자바라고 하는 거 글자 문자로 바로 초기화한 거고요. age 나이를 변수 선언한과 동시에 25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변수에 담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름을 출력하고 나이를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변수의 데이터는 프로그램 중에 특정 위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붙여넣기 했더니 오류가 뜨네요. 편집기를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new 파일, 여기에 이렇게 결과가 뜨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거 편집기에서 동작하니까 제대로 동작이 되네요. 그래서 변수 초기화해서 동작하는 거 한번 했고요. 간단하게 example 활용해봤습니다. 다음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받아보자. 지금까지는 문자열 및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외부에서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input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input 함수는 파이썬의 내장 함수입니다. input 함수로 입력받은 데이터는 즉시 사용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한 부분에서 재활용하거나 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름 입력, 그러면 인풋으로 입력받아서 유저 네임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력받은 거를 사용자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inpu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put 함수의 입력 결과는 모두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문자열은 입력 즉시 다른 형변환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데이터를 컨피겨해서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F5 누르면 실행되겠습니다. 실행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죠. 성명,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이름 입력, 사용자명, 입력받은 정수경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력받은 데이터의 형을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인풋 함수로 입력받은 데이터는 모두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나 실수 같은 수치형 데이터는 형 변환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하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로 입력받은 것은 무조건 문자열 타입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타입에 정수형으로 바꿀 때는 인티지, 실수형으로 바꿀 때는 플롯 함수로 형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넘버 1 입력받은 거를 정수형 타입으로 해서 넘버 1, 넘버 1의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화면에 출력.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정수 A, B 정수형으로 받아서 두 개의 결과, 리절트에 저장해서 A, B 출력하고 결과 리절트를 출력하는 그런 이거젠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세이브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입력 1, 정수 100, 200, 100 더하기 200은 300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input 함수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형 변환하기 위해서 인티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실수용 데이터로 형 변환을 한다면 플롯 함수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정수형 형 변환할 경우에는 문자로 바꿀 때는 str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치형 데이터로 형 변환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입력받아서 입력된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리절트에 결과를 입력하고 프린트 함수에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입력받을 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input 함수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input 함수로 입력받은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정수와 같은 숫자형 데이터도 일단 input으로 입력받을 때는 문자열로 입력이 됩니다. 이것을
숫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티저 함수나 플롯 함수로 형 변환,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인풋 함수는 기본적으로 프린트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인풋 함수에 인수로 출력할 지시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 언어에서는 변수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따라 타입이 바뀝니다. 즉, 입력되는 데이터 타입으로 결정을 바로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의 타입은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 리절트에 들어갔는데 리절트의 타입을 출력해줘. 문자열 홍을 입력했는데 홍의 타입을 출력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 했더니 그 타입은 인티지 타입이야 라는 게 보이고요. 홈을 입력했을 때 그 타입은 무엇이냐 str, 스트링이다 하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result 변수의 데이터를 다시 문자열 데이터로 갱신한 후에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선언을 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는 값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 의해 변수의 타입이 나중에 결정되는 것을 타입 추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미리 타입을 정해두는 것을 타입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수 선언 시 타입 추론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인터프리트 언어이고 타입 단원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로는 자바나 C 같은 컴파일 언어가 타입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변수의 데이터 값과 타입을 확인하는 이그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베리어블 01은 문자였습니다. 문자값 출력하고 타입을 출력했더니 코리아는 str이다. 3000이라고 하는 값은 var 01에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0이고 값은 인티즈다. 그리고 또 var 01에 4.14를 넣고 그걸 출력하고 타입을 확인했더니 플롯형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장에 있는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